고3이요, 고3. 몇 학년이 배우죠? 중학교 1학년이 배웁니다. 독해전략. 할 수 있어요. 잘해요. 요렇게 찬찬히 하면 잘해요. 설명을 들으면서 같이 생각하고 고민해보고. 1학년이니까 한 2학년 수준, 3학년 수준 책을 제가 좀 저는 안 갖고 있습니다. 그런 거는. 저는 아무 도움이 안 된다 생각하거든요. 그거는. 지식의 나이일 뿐이다. 자, 이제 문제 해결은 어떻게 하느냐. 저희가 진문지를 다 달아놨거든요. 좀 전에 읽었던 내용 이해. 그 내용 이해가 문제 해결력이에요. 그러니까 제 목표는 뭐냐. 네가 제대로 읽었으면 문제는 저절로 풀린다. 그리고 저절로 맞아진다. 그냥 읽으면 풀리는 거예요. 읽으면. 그래서 수능 문제는 어려운 문제가 많다. 쉬운 문제가 많다. 쉬운 문제가 더 많아요. 그리고 제가 볼 때는 다 쉬운 문제들이에요. 제가 볼 때는. 물론 제가 서울에 나와서 그렇다는 게 아니라 원리와 구성을 알고 사고를 하면 쉬운 문제가 되는데 그걸 못하니 어려운 거죠. 사고가 안 되니까. 사고하라고 가르치고 사고할 수 있는지를 물어보는 시험인데 사고한 걸 안 배웠어. 그럼 그거 당연히 어렵죠. 생각해야 되니까. 뭐 똑똑 해서 외워가지고 뭔가 A면 B, B면 C 이렇게 돼 있으면 쉬울 텐데 그게 아니니까. 머리 싸매고 고민해봐야 되니까. 그 고민을 고등학교 가서 할 고민들인데 미리 좀 땡겨 하면 안 돼요. 그래서 사고하는 힘에 힌트를 주고 어떻게 공부해야 되는지 방향을 알려주면 안 돼요. 니네들은 사고가 지금 안 되니까 니네 그냥 열심히 단어나 외워. 이런 공부는 3년 동안 시켜놨다가는 나중에 어떤 일이 벌어질지 감당은 안 되죠. 어차피 그 선생님은 이미 고등학교 가서는 이제 안 가르칠 테니까. 그래서 요렇게 물어봐요. 아까 말했던 아까 1번 문장, 2번 문장 있잖아요. 물어보는 거지. 이해했는지를 물어보는 거예요. 물어보고 답하다 보면 내가 이해한, 아, 맞네 해서 요렇게 해서 답이 그냥 나와요. 아, 요런 정도 말하면 되겠다. 그 정도. 네. 그래서 내용 이해와 문제 해결은 그냥 같이 붙어 있는 거라 보시면 돼요. 독해 전략에서는. 그래서 심화학습으로 넘어갈 건데 이제 어느 정도 주제가 어느 정도 이해가 됐잖아요. 그러면 이제 요걸 바탕으로 해서 이제 요런 것들 할 겁니다. 이런 것들을 하는 목적이 뭐냐? 이제 학년 이제 중학교 2학년 지금부터 입시가 완전히 바뀌잖아요. 걔네들은 어쨌든 표현을 해야 돼요. 표현의 시대예요. 표현의 시대. 문해력의 시대고 표현의 시대고. 그러니까 읽은 거를 무조건 자기 걸 만들어내야 돼. 그리고 그걸 바탕으로 자기의 진로라든지 혹은 선생님이 요구하는 과제 수험과 관련된 주제에 접목시켜서 말을 하고 글을 써야 되거든요. 그거를 미리 연습해 보는 거예요. 예를 들면 이런 식이죠. 어떤 글을 읽었어요. 언어적 표현에는 언어 사용자의 세계관 등이 반영되어 있다. 이 글의 내용이 그래요. 자신이 알고 있는 언어, 영어 표현에서 이 같은 사례를 확인해서 보고서 쓴다. 그게 무슨 말이냐면 예를 들면 영어 단어에 평균이란 뜻이 있잖아요. mean, M-E-A-N. 이 단어 뜻에 비천한, 비열한 이런 뜻이 있어요. 이 단어를 보고 서양인들은 평균, 보통을 어떻게 본다는 거예요. 좀, 네, 이렇게 본다는 거잖아요. 그게 언어에 들어가 있는 뜻이 아니 왜 보통의 평균의 뜻이 왜 비열한, 미천한 이런 뜻이 왜 있냐. 그런 좀 계층적 사고가 있다는 거지 걔네들이. 그런 것들을 네가 한번 지식인데 요런 걸 요 글을 통해서 한번 그런 것도 네가 한번 생각해봐라. 역사적 실제 이게 공교롭게 이건 저희가 만든 교재인데 교재 질문인데요. 이게 수능 시험에 나왔어요. 이 내용이 2020년도에. 역사적 실제는 객관적으로 존재하는 것인가? 역사적으로 언제 누가 뭐뭐 했다더라 그런 사실이 있는데 과연 그건 객관적으로 존재하는 것이 맞느냐? 과학이 추구하는 진실과 비교해서 역사적 진실과 연구의 성격을 생각해 봅시다. 이게 그대로 수능 시험에 그대로 나왔어요. 이 질문이 내용이. 과학은 트루스를 추구하는 것이다. 역사는 컨퓨전을 추구하는 것이다. 요 책에 보시면 나와 있습니다. 요 책의 내용이 저희가 본 요런 내용. 그러니까 이게 심화학습이라고 하는 게 물론 아이들 입장에서 심화학습 하기 힘들죠. 선생님이 좀 던져줘야 되는 거죠.
던져주고 그것들을 통해서 아이가 한번 생각을 해보고 그와 관련된 자료를 저희가 또 유튜브나 위키피디아를 통해서 주면 좀 읽어보고 지식을 자꾸 확산시켜 나가고 그 중에 자기의 생각을 좀 가다듬어서 이런 생각의 가지를 잘 벌려놓고 자기가 관련된 진로라든지 혹은 주제탐구 보고서의 주제와 관련시켜서 글을 한번 써보는 계기로 만들어주자. 좀 풍부한 독서의 경험을 영어 지문을 통해서라도 충분치는 않을지 모르지만 시켜주자가 독해 전략의 취지예요. 그래서 마지막으로 이제 자기 점검의 공부. 자기 점검이 되지 않는 공부가 아니잖아요. 항상 성찰하고 반성하고 내가 제대로 했는지 이런 것들 배운 것들 그대로 다시 한번 해서 이렇게 수업이 끝나면 이렇게 평가를 합니다. 간단하게 형성평가처럼 단어 주고 이렇게. 그리고 그런 것들은 선생님이 이제 영역별로 관리를 하시고 월별로 모의고사 한번, 분기별로 실전 모의고사. 이 월별 모의고사가 뭐냐면 기출 문제 푸는 거예요. 고1이야. 이 수준은 고1쯤 되겠는데? 고1 한번 풀어봐. 그리고 분기가 되면 실제 그 해 3월에 6월에 친 학년별 모의고사가 있잖아요. 그런 것도 같이 해서 전체 모집단 속에서 네가 지금 몇 % 정도 되는지 보여주는. 이게 이제 평가지 이런 것들이고 여기 보시면 체크박스가 다 있어요. 네가 맞는지 틀리는지. 채점은 저희가 안 합니다. 지가 합니다. 지가. 하고 체크. 모르겠다. 체크가 하나면 또 봐야 돼요. 2개면 한 번 더 봐야 되고 보통 3개 정도까지 가면 다 되겠죠. 3번 정도 보는 거니까 그런 식으로 유도를 하고요. 스스로 자기 점검할 수 있도록 유도하고 있습니다. 여기까지가 이제 저희가 대부분의 어떤 과정들, 독해 전략에 대한 어떤 절차라든지 단계들을 말씀드린 거고요. 이 독해 전략의 취지는 뭐냐면 일단은 원칙이 딱 그거예요. 그냥 바르게 좀 공부를 하자. 그 바른 공부의 요체는 뭐냐면 사고다, 사고. 생각을 죽이는 공부는 공부가 아니거든요. 그냥 지식을 때려 넣는 거지. 그 공부는 좀 안 했으면 좋겠다. 중학교 시절이 굉장히 중요한 시절이잖아요. 입시가 이제는 고등 입시는 거의 없어져요. 없어지는 게 아니라 결정이 나 있어요, 이미. 우리 애가 고등학교 가면 어느 정도 실력이 될까, 어느 정도 내신을 받아올까, 이미 중학교 때 결정이 나 있어요, 이미. 언제 날까요? 그게 언제쯤 실력을 접근해보면 아니 고등학교 가서 좀 잘할 것 같다. 한 1등 충분히 나오겠는데 그게 언제쯤 판가름 날까요? 3학년? 3학년? 아니 3학년도 늦어요. 2학년 요맘때 2학년 요맘때를 딱 보면 좋아. 미안하다. 이게 결정 나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아니 아직 1년 지금 7월이잖아요. 8, 9, 10, 11, 12, 1, 2, 3 8개월 남았죠. 4월까지 하면 9개월 정도. 중3 같은 경우에 9개월 후에 첫 중간고사를 치게 돼요. 9개월. 9개월에 중간고사를 칠 건데 이 아이가 문법도 안 돼 있어. 독해 기초도 없어. 아 이제 고등학교 공부 좀 해야 되겠어. 보내시잖아요. 안 보내셔도 돼요. 사실은. 비슷해요. 왜 그럴까는 저도 뭐 분석이 여러 가지가 있긴 하겠지만 결과적으로 이미 지금 때쯤 되면 성적 공부가 거의 고정이에요. 고정. 실력이. 어차피 이 정도 실력 수준에서 받을 애는 받고 못 받을 애는 못 받아요. 그럼 지금 공부하는 이유는 뭔데? 그거라도 지켜야 되니까. 그러니까 그만큼 입시의 어떤 준비 기간이 엄청 땡겨져 있어요. 그러니까 독해 전략을 어렵다 생각하시는 분이 일단 많아요. 느낌이. 아, 그래도 다 좋은데 독해 전략 뭘 보고 뽑은 거예요, 선생님? 요거 보고 뽑은 거거든요. 아까 말씀했지만 왜? 사고를 시켜야 되니까 1학년 모의고사나 2학년 모의고사는 뭐 전혀 아니다는 아닌데 생각의 폭이 짧아요. 그냥 단순히 정보 하나 정도 알면 답 맞추는. 그러니까 사고를 좀 고민하게 만드는 게 별로 없어요. 이걸 우리가 1년을 하고 2년을 할 건데 조금만 해석해보고 하면 답 나오는 문제 가지고 과연 아이의 사고를 자극시켜 줄 수 있을까, 적절하게. 그게 저희가 딜레마였거든요. 그래서 어렵게 공부하자. 이왕 하는 거 돈값은 해야 되니까. 그래서 선생님이 힘들어요.
애들이 힘든 게 아니고 애들이야 뭐 이렇게 하는 것보다 이렇게 있는 거죠. 이게 수능 문제였어요, 선생님? 뭐 이런지 모르지만 저희가 풀어내는 부분들에서 저희 역할이 좀 커지긴 하겠지만은 이걸 가지고 해야 된다. 이걸 가지고 해야 뭐 생각을 하게 만들고 고민을 하게 만들죠. 딱 보면 다 나오는 걸 가지고 무슨 고민이 되고 생각이 돼요. 제가 화난 건 아닙니다. 화난 게 아니고. 그래서 저희가 이제 이런 것들을 가지고 독해 전략을 구성을 할 거고요. 그런 것들이 미리 좀 되어 있어야 중학교 3학년 기준으로 보면 이맘때, 2학년 보면 이제 1년 후가 더 되겠지만은 어느 정도 내가 고등학교 가서도 충분히 글을 읽고 문제에 대한 대응력을 키워서 실전에 가서도 내가 잘할 수 있을 것 같다. 그런 수준이 되는 거죠. 어떻게 보면 그걸 미리 좀 하셔야 된다. 꼭 하셔야 된다. 그리고 저희가 독해 전략이 메인 교재면 비질런스는 실전 연습을 하는 거예요. 독해 전략에서 배웠던 풀이의 전략을 비질런스를 통해서 한 문제씩 해보는 거예요. 그래서 고1부터 고3까지가 있는데 레벨을 다 나눠놨거든요. 그래서 하루에 한 문제씩 자기 손으로 풀어보고 자기가 몰랐던 점 체크하고 정답의 이유가 뭔지를 써놓으면 선생님들이 보시면서 얘가 이제 문제 좀 풀 줄 아는구나, 공부 좀 하는구나가 한 번에 대본에 드러나요. 그냥 영어라는 과목이 가장 맹점이 뭐냐면 제가 이런 말씀 드려도 되나? 자, 재능이라는 게 있으면 재능. 과목별로 재능. 자, 국영수, 사과 5과목 있잖아요. 이 중에 재능의 영향을 가장 덜 받는 과목. 노력하면 다 돼. 재능 필요 없어. 타고난 머리보다는 노력이 중요해. 재능을 가장 덜 타는 과목이 뭘까요? 수학입니다. 수학입니다. 모르셨죠? 아니 무슨 수학 타고나야 되는 거 아니야? 아니에요. 수학 다 문제 다 나와 있어요. 물론 제 논리가 업혀가 있을 수 있어요, 어머니. 수학은 이미 어떤 문제를 나왔다가 다 나와 있어요. 수능에 이전에 한 번도 안 나왔다. 이거 정말 새로운 문제다. 한 번도 안 나와서 하는 문제, 한 문제 나올까 말까예요. 물론 기존에 나왔던 걸 조합을 새로운 방식으로 하겠죠. 많이 풀어보면 그래서 좀 학습 능력, 물론 그런 부분에서 지능은 필요하겠지만은 수학이 재능이 가장 덜 타는 과목. 그래서 시간 대비 잘 나오는 과목이에요. 학년이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느껴요, 그거를. 물론 중간에 가다가 그런 반복이라든지 공부의 양이 미흡해서 앞에 거 까먹고 새로 하고 첫 번째 1단원 까먹고 2단원 하고 2단원 까먹고 3단원 하고 이러다 보니까 수학이 무너져 버린 거지. 실제 수학은 재능을 가장 덜 타는 과목이에요. 재능을 가장 잘 타는 과목은 뭘까요? 타고나야 돼. 재능이 필요해. 무슨 과목일까요? 네. 네, 그런 예술적인 재능도 물론 있죠. 네. 국영수사가 우리 학과 공부로 생각해보면, 교과 공부 보면 국어예요, 국어. 국어는 타고나야 돼. 못 가르쳐요. 그런 맥락에서 영어를 못 가르치잖아요. 그래서 저희가 가르치려고 하는 거예요. 얘가 어떻게 잘하지? 얘는 어떻게 했길래 이렇게 잘하지? 그 사고 과정 한번 열어보자. 매를 해보겠다는 게 아니라 사고의 과정을 한번 열어서 단계를 나눠보면 그 단계 하나씩 해보다 보면 사고력이 커지지 않을까? 독해 전략은 사고력을 키워보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도 안 하려고 하죠. 그게 실체도 없고 할 방법도 없고 근데 있긴 있는 것 같아요. 분명히 있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가 다시 지문을 다 끄집어내가지고 이런 단계들부터 해서 어떤 걸 공부해야 되고 이 풀이 과정도 어떻게 해야 되는지 과정을 나누고 준비한 게 독해 전략이고 그렇게 해서 이런 정도의 지문을 대상으로 해서 만든 거예요. 그 비즈니스는 그걸 실전을 해보는 거고 아까 말씀드린 단어장들 이렇게 있으면 시중교재 있습니다. 그거 그냥 할 겁니다. 꾸준한 습관이 필요하니까 아직 학습 습관이 아직 갖춰진 건 아니니까 우리 아이들이 시간표 구성이 이렇게 돼요. 이제 3학년이 1교시가 되고 이제 1학년 2교시, 2학년이 3교시 90분 이렇게 진행될 거고요. 저희가 문법, 어법이 아까 제가 말씀드렸는데 꾸준히 하는 게 중요하다 그랬잖아요. 수업 중에 계속 언급을 하거든요. 근데 우리 아이가
뭐 사실 문법 중요합니다. 어법도 중요하고. 근데 이제 이게 좀 문법 특강에 대한 얘기는 아닌데, 요게 저희가 이제 그런 좀 부족한 부분이 있는 친구들은 제가 금요일마다 상시 특강을 열어서 매주 금요일마다 문법 보완을 시켜요. 그렇게 해서 자기가 좀 문법적인 그런 문법도 개념이거든 사실은. 왜냐하면 시중에 또 많이 하고 오셨으니까 제가 정규 수업 프로그램 넣진 않았는데, 기회가 되면 한번 들어보세요. 제가 어떤 식으로 설명할 거냐면 보통 이렇게 외워요. 오형식, 지각사역, 동사원형 이렇게 외우거든요. 그래서 I see you, C가 지각이잖아요. you. 다음에 swim 해야 되는데 to swim 하면 틀린 거잖아요. 근데 to swim 해도 맞아요. 왜? 나는 무당이거든요. 나는 미래가 보이거든. 나 네 내일 수영할 게 보여. 이 말이에요. 이게 틀린 게 아니고 이런 발화 상황이 없는 거예요. 우리가 일상적으로 나 네 내일 수영할 게 보이는데? 그럼 내가 무당이 아닌 이상, 점쟁이 아닌 이상 안 보일 거잖아요. 그게 말이 안 된다지 문법적으로 틀린 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원리가 다 있어요. 왜 지각 사역에는 동사 원형을 쓰냐? 그 원리를 알면 편해요. 뭘 알아야 될까요, 어머니? 원형 부정사를 알아야 되죠. 원형 부정사. 원형 부정사 어떨 때 쓰는 건데? 요거만 하면 돼요. 동시. 뭐라고요, 어머니? 동시. 동사가 일어나는 동작과 같은 시간대에 일어나면 원형 부정사. 동사가 일어난 시점보다 뭔가 시간적인 차이를 두고 미래에 일어나면 투 부정사예요. 투는 어디로 가다니까. 거기로 가는 거잖아요. 지금이 아니라 거기로. 그게 투잖아요. 투 부정사는 미래. 동시에 일어나는 건 원형 부정사. 내가 보잖아요. 얘가 공부하는 거를. 그럼 내가 보는 것과 얘가 공부하고 있는 게 시간적으로 간격이 차이가 있어요? 없어요? 없죠? 내가 본다? 그 다음에 네가 공부한다? 아니잖아요. 공부하고 보는 게 거의 같은 시간대에 이루어지잖아요. 그럼 당연히 뭐예요? 원형에서 오는 거죠. 이렇게 하면 절대로 얘가 영작을 할 때 C 지각동사인데 to 부정사를 쓸 이유가 없어요. 왜냐하면 나는 to가 어떤 뜻인지 원형 부정사가 어떤 뜻인지 뜻을 알거든. 아니까 문법적으로 이걸 까먹었네, 이거 실수했네, 이게 아니라고요. 야, 지각 사역이잖아. 왜 원형 부정사 안 써? to를 썼어. 그게 외우는 그런 게 아니고 그 뜻을 알고 개념을 아니까 쓸 이유가 없는 거예요. 말이 이상하거든. 나 네가 앞으로 공부할 게 보여. 무슨 말이야 이게. 그러니까 뜻을 모르고 개념을 모르고 그냥 외운 대로만 쓰니까 문법에 실수가 나오고 오류가 나오는 거예요. 그런 것들을 좀 물론 처음부터 이렇게 할 수는 없을지 모르지만 한 번 정도 어떤 목차 정도는 내가 익혔으면 좀 개념에 대해서 조금 짚어줄 필요가 있다. 그게 저희가 생각하는 어법이고 문법이에요. 다 이유가 있거든. 이유를 알고 공부하면 외울 게 10개 중에 한 20%밖에 안 돼요. 진짜 영어는. 다 이유가 있으니까. 그런데 이유를 설명하고 하려고 하니까 애가 받아들일 사고라든지 추론 능력이라든지 이런 게 안 되니까 야 그냥 외워. 일단 외워놔. 근데 그렇게만 외우게만 하고 어느 정도 지식이 쌓였으면 이제 추론을 끌고 가야 되는데 그냥 외우기 하다가 끝내버리는 거예요. 외우면 돼 그냥. 그거를 가르칠 이유가 없으니까. 그게 잘못됐다는 거죠. 하지 말라는 게 아니라 외우기도 필요하지만 보다 본질이 뭐냐 그러면 사고 아니냐. 사고를 가르쳐줘야 되지 않느냐. 제가 그런 말씀이고요. 그래서 어법도 그런 식으로 준비를 하고 있어요. 혹시 부족한 친구들은 그렇게 진행이 될 거고, 그래도 비질런스는 이제 이렇게 해서 이런 것들을 항목을 자기가 스스로 평가하고 선생님이 점검해 볼 거예요. 그렇게 해서 매일 자기가 어떻게 풀어가는지, 풀이의 실력이 어느 정도 느는지도 볼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저희가 내신이 있죠, 내신. 내신이 6단계로 되는데 저희가 이 6단계에 관련된 내용을 수업하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사실 내신은 굉장히 중요해요. 중학교 내신이 이제 1학년, 2학년들은 특목고 자사고 이슈 때문에 굉장히 중요해지는데 어쨌든 저희가 3주 내지 4주 별도로 정규 수업 외에 금요일이나 혹은 토, 일, 주말에 별도로 요걸 할 수 있는, 그래서 이렇게 교재 준비해주고 구매시키고 해서 점검할 수 있는 프로세스가 있어요. 여기 참여할 친구는 참여하면 돼요. 그냥 정규 수업을 듣는 친구들의 경우는 나는 혼자 할게요 선생님.
그래서 네가 한번 가져와봐. 선생님 봐줄게 정도. 이제 이 부분 좀 안 돼 있네. 이 부분 조금 더 외워주고 이런 부분들에서 네가 좀 문제를 한번 풀어보고 질문 있으면 해주는 이런 정도예요. 그러니까 어쨌든 자기가 요 카테고리 안에서 요 정도의 시간을 잘게 쪼개가지고 분량을 나누고 그래서 선생님과 약속을 한 다음에 점검을 받고 원포인트로 확인하는 정도. 그 정도만 해도 중학교 내신은 충분하거든요. 이 정도 내신, 이 정도만 했는데도 A를 못 받으면 공부를 안 해야 되겠죠. 뭐. 중학교 내신에서 덜커덕 걸리는 친구가 있다면 그거는 성실성의 문제. 정말 성실했는데도 불구하고 안 나오면 이건 진짜 심각한 문제가 있는 거예요. 예. 그거는 그래서 저는 제가 이때까지 뭐 의문에서 5년 가까이 하면서 뭐요 정도의 루틴으로 해서 A가 안 나오는 건 거의 없었어요. 그러니까 있긴 있었는데 그건 예외적인 경우고 대부분 영어는 그냥 편하게 내신은 이 정도면 해도 된다. 굳이 뭐 학생이 있었는데 망한 경우요. 이게 망했다면 그 아이 너무 미안한데 이 아이가 예비 중1 때 저희 학원에 와서 3년을 다니고 다니면서 전교 1등을 계속했어요. 저희로서는 고배죠, 고배. 전교 1등 계속 했으니까. 그래서 고등학교 가서 잘 해주리라고 생각을 했는데 고등학교 가서 좀 많이 힘들어졌어요. 왜? 이 아이는 수업하다가 내신 들어오잖아요. 한 달 학원을 쉬어버려요. 내신 공부하느라고. 그러지 마라. 그러면 안 된다. 얘는 이제 내신, 소위 말하는 내신의 여왕이잖아요. 성적 잘 받는 거에 대한 약간 그런 강박 내지는 또 그런 걸 통해서 자기의 존재를 밝히려고 하다 보니까 내신의 몰빵. 그러니까 이제 무너지는 공부의 비중이. 내신 하려면 외워야 되니까. 양치기 공부. 풀고 또 보고 또 풀고. 그런 공부 좀 안 했으면 좋겠다. 적당히 해라, 적당히. 이 능력을 믿고, 원리를 믿고, 할 것만 챙겨가자. 그래도 다 A 나온다. 그리고 좀 나머지 역량을 좀 더 미래를 위해서 근본적인 역량을 키우는데 좀 쏟아라. 책도 좀 읽어야 되고, 의문의 비교과 프로 많이 있거든요. 주말에 그런 것도 들어야 돼요. 현대정보에 가서 지금 전교 1등 하는 친구가 있는데, 이 친구는 시험 기간에는 보통 안 오거든요. 자꾸 내신 준비하느라 중학생이니까. 그거 와요. 혼자 들어요. 다른 애들 다 쉬더라도 지는 들어요, 그냥. 내신은 제가 하는 거잖아요. 저는 선생님 수업 들어온 거고, 선생님 수업 내신하면 안 되는 거잖아요. 내신은 또 조금 어느 정도는 이렇게 한 단계는 좀 위에서 아래로 보듯이 해야지. 그 내신도 못 해가지고 막 벌벌 떨고 있으면 이게 공부가 아닌 거잖아요. 제가 그런 애도 만들게요. 혹시나 그런 분이 계시다면. 네. 시키면 됩니다. 네. 자, 일단 내신은 그렇게 스스로가 준비해서 한다. 그래서 틀은 잡아준다. 그래서 아이가 조금 의지와 노력을 해주면 충분히 좋은 성과도 낼 수 있다라는 말씀 드리고요. 이제 제가 드린 말씀은 대충 얘기가 마무리된 것 같아요. 일단 공부의 본질은 어머니 사고력일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사고력. 근데 우리 공부가 너무 암기, 지식, 양치기 이런 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사고를 죽이는 거예요. 한창 중학교 발달적으로 봤을 때 중학교 2학년쯤이 추상적 사고를 하기 시작하는 나이예요. 뭔가 개념을 가지고 놀 줄 알게 되는 시기예요. 그런 시기에 양치기 공부를 하루에 단어 100개를 외워와. 그러면 뇌가 그런 심층적인 사고를 하고 복잡한 사고를 하고 개념적 사고를 할 시간이 없어요. 그거 외우느라고. 뭔가 틈이 있어야 되잖아, 틈이. 사고 다 죽여버리는 거죠. 공부의 방향이 왜곡되는 거잖아요. 그렇게 해가지고 2학년, 3학년, 영어 공부 이렇게 하는 거다, 외우는 거다 해가지고 들어오면 뭐합니까? 고등학교 1학년 때 다 외우지도 못하는데 100개나 질문을 어떻게 다 외워요, 그거를. 외우기 공부 좀 덜하고 생각하는 공부 좀 하자. 그게 바른 길이 아니냐. 물론 그게 어렵죠. 사고를 키운다는 게. 어렵지만 바른 거라면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저희는 하겠다는 거고. 그래서 여기 오신 분들은 그런 길에 기꺼이 동참해 주실 분들이 아닐까라고 생각이 드는 거고. 그래서 저희가 그 길을 같이 지지해 주시는 분들한테는 보답을 해드려야 되잖아요. 저희가 먼저 가겠다는 길을 기꺼이 믿어주셨으니까 저희가 거기에 대한 책임을 갖고 끝까지 그 아이들의 사고를 키워서
제대로 된 공부를 만들어 보겠다. 그게 저희가 오늘 바쁘신 중에 모시게 된 이유고 저희들 스스로의 좀 다짐을 또 전해드리는 시간이지 않을까. 네. 일단 뭐 여기까지가 제가 드릴 말씀이었고 그 유의물 중에 한 가지가 거기 보면 추가적인 문의사항이 있으시다든지 실제 수업을 한번 들어보고 싶다라든지 그러면 아니면 또 궁금한 점 있으시면 그 부분에 대해서 적어주시면 제가 또 친절하게 답변해 드리겠습니다.